한국은 세계 현대사의 역사를 새로 쓸 만큼 급속한 경제 발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유명해지고 관심을 받는 지금의 모습과 다르게 아직도 동유럽 오지 마을에서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한국은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모습은 그 사람들이 한국을 한 번만 보게 된다면 머릿속 깊이 박혀있는 잘못된 생각을 타파하기에 충분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고국보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있던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불가리아에 살고 있는 게르가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이 한국을 여행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부모님은 감자 농자를 지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은 오랫동안 도심을 떠나 살아왔고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드리기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저와 동생 소피아는 도시 생활에 대한 로망이 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아버지께 여쭈어 봤더니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도시에서 살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소피아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시골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동네에서 저희 집이 유일했죠. 아버지도 그런 딸들을 이뻐하시기도 했죠. 덕분에 아버지는 자매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더 열심히 농사 지으셔야 했고 저와 소피아도 방학 때만 되면 반드시 집으로 내려와서 농사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방학 기간에도 도심에 머물며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었던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우리를 대학에 보내주시고 뒷바라지해주시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심은 정말 잔인한 곳이에요. 이런 부모님을 두고 도심에 머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정말로 좋은 곳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한국 관련된 콘텐츠들 덕분에 주말 길거리에 나가보면 K-팝 댄스 관련 행사를 매주 하고 있고 저희 자매는 그런 한국 문화에 빠져서 넋을 놓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그런 유혹들은 학기 중에만 즐기고 방학 기간에는 휘둘리지 않고 고향으로 꾸준히 내려가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부모님도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 농장 일을 그만두고 땅도 팔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러던 중 우리 가족은 정말로 큰 행운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 전체가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합당한 토지 보상과 영업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기 전에 판매해버렸다면 정말 아찔할 뻔했죠. 한국이나 서유럽 국가의 기준에서 볼 때 그 보상 금액 가지고는 부자로 살 수는 없겠지만 불가리아에서는 이제 앞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은 수십 년간 감자 농사를 지으시며 감자 시세 말고는 세상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르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기분 좋은 일을 자축하기 위해 가족끼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외여행을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고 도심권에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그동안 부모님이 고생도 하셨으니 여러모로 해외여행에 가겠다는 명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행운이 찾아온 것도 감사했고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해외여행지로 어디로 삼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부모님은 어디라도 좋으나 서유럽같이 깨끗하고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거면 다 좋다고 하셨고 반면에 저와 소피아는 한국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별다른 지식도 없고 특별히 궁금한 나라도 없기에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좋으니 잘 사는 나라라면 어디든 좋다고 하셨으나 저희 자매가 한국을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불가리아보다 못 사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냐며 한국을 가기에는 좀 위험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랄 일은 아니었는데 평생 시골에서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아오신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처음 듣는 나라였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 넘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의 젊은 시절 한국은 선진국으로 평가받기에는 거리가 먼 나라였고 당시 불가리아인들에게 알려지기로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는 가난하다고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평생을 감자 농사만 지어오던 부모님이 한국이 이루어낸 급속도의 발전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심지어 한국은 90년대 이후 불가리아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압도하기 시작했는데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시아 국가라고 하면 일단은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게 저희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저 서유럽 나라들만 여전히 부자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셨고 부모님께 한국은 그저 먼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감자 가격 동향에는 빠삭하신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 빠삭하기를 바랬다면 무리였을까요? 저와 소피아는 거의 한국에 가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설득 수단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다니고 있는 여행사에서는 한국으로 가는 승객들을 많이 모집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기도 하고, 한국이 2013년 이후 일본에게 역전당했던 유럽 출신 관광객 숫자에서도 이제 다시 한국이 일본을 역전하려는 분위기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서유럽인들이 찾아가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한 곳이고, 엔저 때문에 일본 여행 광풍이 불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한국을 찾아가는 유럽인들이 많은 걸 보면 한국이 그만큼 가치 있는 곳이 아니겠냐는 말씀도 드렸죠. 게다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가전제품들이 전부 다 한국 제품들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삼성TV가 한국 거라는 걸 처음 들으신 부모님은 처음엔 그걸 인정하지 못하셨습니다. 당연히 미국 제품이 아니냐면서 놀라하셨죠. 삼성TV를 받을 때 미국에서 배송을 받기도 해서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셨지만 한국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한국이 매우 발전된 선진국이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부모님도 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기 위한 절차도 매우 간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불가리아 사람들의 관광 입국에 대해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허락해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비행기표 구매와 사전에 한국에 가겠다고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 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갈 준비를 마쳤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가는 날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처음 타보는 비행기지만 긴장감과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앞섰습니다. 한국에 가기로 결정된 뒤 부모님께 한국에 관한 영상을 찾아서 보여드리기도 했고, 부모님은 거실에 있는 한국제 삼성TV로 한국의 모습을 충분히 구경하시기도 했는데요. 화면 속 한국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모습이었고, 한국을 여행하는 불가리아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내용의 그 영상들은 부모님에게도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거든요. 그렇게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한번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사람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환승하는 비행기를 탑승하는 게이트까지 잘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는 한국 비행기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비행기에 타자 아주 예쁜 동양인 승무원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 친절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한국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여행하는 기분이 더 실감났고 우리 가족의 기대감은 더 고조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공항에서 웰컴 투 코리아라고 인사해주는 한국인 직원의 미소로 한국의 첫인상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한국에 도착하기 전 한국에 도착하면 숙소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아왔는데요. 한국 공항은 너무나 넓고 사람이 많았지만 사전에 알고 있던 정보로 지하철역으로 잘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역으로 한 번에 가는 직항열차를 타게 되었고 처음 타보는 지하철에 우리 가족은 모두 다 신기해했습니다. 요즘은 각종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기, 한국을 찾아가는 관광객이 많아진 만큼 우리가 미리 이런 것들을 공부해올 수 있어서 한국 여행의 출발이 너무나 수월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직항열차에 올라타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듯 한국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미리 한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수많은 불가리아인 여행 선배들의 정보들 덕분이었죠. 그렇게 서울역에 도착했고 다른 지하철로 갈아타서 숙소로 향해야 했습니다. 숙소까지는 2정거장만 가면 되었는데요. 우리 가족은 이렇게 거대하고 발전된 곳에는 처음 와봤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버지를 포함한 우리 가족들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대단한 규모의 사람들과 엄청나게 넓은 서울역에서 넋을 놓았고 때문에 갈아타야 하는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타버리는 실수를 해버렸죠. 심지어 2정거장이 지나기 전까지 우리는 잘못 탔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당당하게 앞장서서 지하철에 올라타셨는데 그걸 우리는 또 믿고 탔던 것이고, 아버지는 우리 자매가 아무 말도 없이 따라 타길래 이게 맞는 줄 아셨다고 했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당황한 얼굴 표정을 잊을 수 없었지만 이 일은 너무나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재빨리 열차에서 내려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다시 개찰구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작은 실수가 4명분의 교통요금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임을 알아차렸죠. 커다란 캐리어를 들고 머뭇거리는 저희 가족을 본 한국인 역무원 직원은 저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상황 설명을 했고 한국인 역무원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면서 허리 밑으로까지 오는 작은 철문을 열어 반대편 개찰구로 따라오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너편 개찰구 옆에 나 있는 작은 철문을 이용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외국인 여행객이니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원래대로라면 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하는 것이겠지만 그 한국인 영무원은 우리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익숙치 않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었으며 우리의 실수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사려 깊은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비용적인 손실 없이 오롯이 재미있는 경험으로 기억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요. 한국에 온 첫날부터 친절한 한국인을 만나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지하철을 다시 갈아타고 그때부터 내정거장을 이동해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 후 짐을 풀고 제대로 된 한국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기대했던 대로 한국 음식은 정말 다양하고 맛있었습니다. 한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아버지는 메뉴를 보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추천해드렸죠. 솔직히 우려는 있었습니다. 저와 소피아는 대학을 다니며 도심권에서 한국 음식을 몇 번 접해본 적이 있기는 했지만 부모님은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맛에 안 맞지 않을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와 달리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어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어색했고 강한 향이 나지 않는 한국 음식이 조금 싱겁다고 하셨지만 한국에 있으면서 이내 곧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들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 그 향신료가 빠지면 뭔가 허전하고 싱거워서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 음식은 몇 번만 먹어보면 좋은 식재료와 좋은 조리법 그리고 음식 재료의 맛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음식이라서 누구나 결국에는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정말로 사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매운 한국 음식도 거침없이 드셨고 아버지는 특히 김치찌개 매니아가 되셨습니다. 시큼한 향이 고향 맛 같기도 하다면서 그러면서 맵고 뜨거운 김치찌개 때문에 땀을 그렇게 흘리시면서도 매일같이 김치찌개를 찾기도 하셨죠. 저와 소피아는 우리 세대와 다르게 부모님이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여행을 계획하면서 부모님이 한국을 좋아하실까 우려스러웠지만 부모님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이 금방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렇게 한국에서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잘 모시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이 틀린 선택지가 절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한국적인 문화를 체험해보는 것이 대단히 재미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도시의 모습을 구경하는 것 자체로도 이미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대단한 모습이었고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만의 분위기가 우리 가족의 입에 늘 미소가 가득하도록 만들어주었거든요. 우리 가족의 여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리아인들의 필수 코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한복을 입는 것을 꺼려하셨지만 막상 입고 나니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한국의 옛 궁궐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색다른 일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저희 말고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으며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을 때마다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때 느낀 것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깊은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런 분위기를 즐기면서 또 한국에서의 하루가 끝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하루는 부모님과 우리 자매의 개별 여행을 하는 날로 지정했는데요. 부모님은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에서 몸의 피로를 풀고 따뜻한 물로 개운하게 목욕을 하는 곳으로 안내해드렸고 저와 소피아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외국인들이 카메라를 들고 한국의 연예인들을 만나기를 기다리며 연예인들이 등장했을 때 곧바로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손에 꼭 쥔 채로 한국의 스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종일 기다려도 유명한 연예인을 볼 확률은 높지 않다고 했지만 한국의 유명한 기획사 건물들 1층에는 팬들이 방문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그곳에서 소피아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기획사를 돌며 방문을 했고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같이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지만 그래도 구경하는 데는 충분히 공간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화면 속으로만 보던 한국의 연예인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 자체가 매우 좋아서 연예인을 마주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도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 부모님과 저희 자매는 각각의 여행을 위해 잠시 떨어졌고
저녁에는 모두 각자만의 여행을 하고 무사히 돌아와 숙소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로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기 바빴습니다. 따뜻한 온천 여행과 화려한 한국인 스타들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여행은 서로 완벽하게 다른 성격의 여행이었지만 저희 가족은 서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었으며 부모님은 한국에는 화려한 건축물들도 있고 그 사이에 아주 멋들어진 옛 궁궐도 있으며 이렇게 교회로 떠나 몸을 풀 수 있는 곳도 있다면서 한국은 생각과 다르게 정말 큰 나라라며 한국의 매력에 아주 푹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더할 것이고 더 많은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정해진 여행 기간은 무한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불가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도 한국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며 동네 사람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지 자랑을 하기도 하셨어요. 처음에 동네 어르신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그렇게 좋아졌나며 우리 젊을 때만 해도 일본 아니면 아시아 사람들은 다 가난하던 것 아니었냐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오래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한국에 가보기 전 아시아 국가가 발전해봐야 얼마나 발전했겠냐며 조금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이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한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려고 하고 계시며 한국에서 먹어본 김치찌개 맛을 잊지 못해 저와 소피아가 도심에서 김치를 구해서 시골집으로 보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 여행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탁 트이도록 도와준 나라입니다. 저와 소피아는 한국의 유명한 스타들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유럽인들에게 아직까지 한국은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이지만 이렇게 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서서히 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국의 예쁘고 멋진 연예인들의 관심을 가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한국의 모습을 알게 된다면 더 많은 매력에 빠지실 것이라 장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의 여행기, 오늘은 이렇게 마치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시 한번 한국에 가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